가설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설계 도면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민원인 대신 도면을 작성해주는 무료 서비스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위해선 근로활동과 적정한 임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수십 차례에 걸쳐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민원과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를 고발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악의적으로 교권을 침해해 대리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북 지역의 건설 현장과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농촌에서는 농막이나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설계 도면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과 또 시간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 대신 도면을 작성해주는 무료 서비스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 마을의 한 아담한 건물. 농사를 짓다가 잠시 쉬거나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창고용 농막입니다. 농경지 근처에 세운 컨테이너도 지자체에 신고된 가설 건축물입니다. 이런 가설 건축물을 세울 때도 지자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정읍시에 접수된 농막만 50여 채에 달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가 배치도와 평면도와 같은 도면입니다. 그런데 일반 민원인에겐 도면 작성이 생소하고 낯설다 보니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비용이 들다 보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는 불법 건축물도 덜어 생깁니다. 법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쓸데없이 설계비를 많이 들게 하죠. 그냥 신고라는 거 나 이렇게 지었습니다 와서 확인만 하면 되는 게 신고지. 이거 설계도 내라 뭐 내라 이것은 그건 허가제. 하나의 대안으로 건축직 공무원이 도면을 대신 작성해주는 무료 서비스가 거론됩니다.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특히나 농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직접 그리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맡기게 되면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직접 그려주면 어떻겠느냐. 실제 도면 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상담해서 배치도라도 그려서 처리해드리니까 아니 배치도 없다고 그려보시라고 하면 또 어떻게 그릴지도 모르시고. 일각에서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도면을 간소화하고 제재는 강화하는 검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적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확보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일을 해도 최저임금조차 보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안군의 한 김 가공 공장입니다. 위생복을 입은 근로자들이 능숙하게 김을 포장지에 맞춰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지만 일하는 모습으론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장에서 13년 동안 일한 김승현 씨는 보통 직장인처럼 월요일이 가장 힘들다고 하지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장애인들이 힘들다고 그만둘 때 이런 말을 해요. 여기는 장애인들의 대기업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다른 데에서는 장애인들한테 급여를 조금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대기업이니까 다시 그만두고 싶어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해당 공장은 부안 지역에 있는 유일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로 중증 장애인 3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이지만 사회적 기업이기도 해 제품 생산 수익으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한테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는데요. 최저시급과 플러스 우리 그 노사위원회 위원 수당과 그 다음에 명절 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되기만 하면 더 많은 그 임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난해 5월 기준 모든 경제활동 인구의 고용률은 65.3%이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36.1%에 그쳤습니다. 국내 전체 기업 중 3.4%만이 장애인을 고용했고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률도 43.1%로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장애인은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인 최저임금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장애가 심해 근로능력이 낮다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주도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근로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른바 보충적 급여 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재활 시설에서 그분들 급여를 주고 싶은데 못 주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자라는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충급여로 이렇게 그 최저임금 가까이 지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2022년 우리나라에 장애인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수십 차례에 걸쳐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민원과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를 고발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악의적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리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수업을 방해한 자녀에 대해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자 아동학대로 담임교사를 신고했습니다. 또 최근까지 총 20여 차례에 걸쳐 민원과 진정, 소송 등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를 대리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노동계가 최근 도내 건설 현장과 사업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연맹조합원들은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17일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진 노동자를 언급하며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건설 현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난해 전국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598명이라며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과 같은 위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반을 꾸리고 집중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사례비 수수,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입니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나 제보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신고하거나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북 지역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돈 쓸 사람은 썼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물가가 많이 오른 점도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과 대면 활동이 늘면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살아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다만 카드 사용액은 결국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지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서 4월 전북권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약 1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2021년, 202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0%, 또 7.6%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보면 여행, 교통, 숙박, 음식점, 오락, 문화 등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연체율 상승이라고 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 연체율은 3.0%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와 요식업체들이 제94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당요금 원천 봉쇄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남원시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 지부 회원 200여 명은 18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위생 친절 서비스 향상과 부당요금 근절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친절 서비스와 착한 가격은 예스, 부당요금 노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바가지 요금 없는 춘향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봄철 축제가 본격화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불법 영업행위와 바가지, 부당요금에 대해 엄정 대처함으로써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믿고 즐기는 축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임실군이 다 쓴 종이팩이나 건전지 등을 모아 읍면사무소에 가져가면 화장지나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교환 대상은 물로 씻고 펼쳐 말린 우유팩이나 두유팩, 재활용이 가능한 상패, 아이스팩 등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교환 사업이 환경 오염 예방과 중요 자원 회수 효과가 있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재활용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절벽 앞에 놓인 대한민국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의 자녀 출산 계획 의향이 3년 전에 비해 꽤 긍정적으로 변화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볼까요?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는 27.6%로 9.4%포인트 올랐고 30세 미만은 15.7%로 6.8%포인트 올랐습니다.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대는 44.4%로 10.3%포인트 줄었고 30세 미만은 19%로 13.5%포인트 줄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 사상 최저를 기록해 충격을 줬죠.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매우 의미 있는 조사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며 사회적 돌봄 제도를 잘 구축한다면 국가 소멸을 초래할지도 모를 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않을까요?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위기 극복 공약을 앞다퉈 내놨던 여야 정치권이 더욱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해 시행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766개 초중고와 특수학교,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기관별로 자체 점검했던 방식 대신 전문 보안업체에 이를 맡겨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점검 횟수도 최소 연 2회 이상으로 늘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기 안정성을 높일 300억 원 규모의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산업부 무정전 전원장치 위험성 평가 안전기술 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하고 2027년까지 완주군에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전원이 정전됐을 때 전기장치 작동을 유지해 데이터 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중단 피해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